안녕하세요. 공시생 포레스트입니다. 지난 교육학 Q&A 1탄에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2탄 빨리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 1탄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1탄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탄에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소개를 해준다고 하고 제가 그만뒀는데, 이어서 모의고사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도 앞전과 마찬가지로 이경범 강사님과 오현준 강사님의 장단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범 강사님의 모의고사는 PDF 파일로 강의를 듣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범 강사님의 모의고사의 장점은 첫 번째, 책이 없다는 거, 두 번째, 고난도를 대비하기 좋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시생들 이런 책 한 권에 1, 2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개수가 늘어난다 보면 한 돈 10만 원 깨지는 거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만 결제하면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어서 약간 경제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두 번째 장점은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기 좋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트렌드가 점점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교육학이 그런 점에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경범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고하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범쌤도 문제를 맞출 거면은 자기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본인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경범쌤 성격상 저는 이 난이도가 약간 조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강의 없이 혼자 공부하기엔 좀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해설지가 정말 불친절해요. 그래서 해설지도 불친절하고 문제도 어렵다 보니까 혹시 독학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모의고사로 하시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의랑 병행해서 하면은 정말 좋은 그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준쌤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겼고, 이건 2020년 개정판이라서 최근 책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안에 구성은 현준쌤 딱 스타일대로 엄청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총 15회 분량, 20문제씩 15회 분량이 있고 지방직 문제랑 국가직 문제, 전년도 기출문제는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선 오현준 강사님 모의고사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선호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난이도 자체가 적당해서 시험 문제의 경향을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출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독학용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앞의 장점과 반대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문제 트렌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법령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난도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점점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문제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서 그리고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가 사실상 전컬이잖아요. 특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1탄에서 소개해드리려다가 멈췄던 제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부 방법은 제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가는 한 달 반 사이에 제가 점수가 15점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5점이 올랐는지 그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까지 한 달 반 동안 점수가 오른 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회독을 좀 빠르게 돌렸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회독을 빨리 돌릴 때 어떤 걸 이용했냐면 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그때쯤 되면은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질려요. 아마 이 부분은 공부를 짧게 하신 분도 길게 하신 분도 공감될 텐데, 기출을 여러 번 해독하는 게 좋다고는 말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해서 그 여러 번 보면은 답이 외워지고 그 답이 외워지다 보면은 책을 보는 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 지루하고 졸리고 공부가 점점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얘를 회독용 교재로 썼어요. 일단 얘를 회독용 교재로 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모의고사 특성상 한 회차에 전범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현준 강사님 모의고사 특성상 기출에 약간 변형된 문제,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선택했고, 회독했던 방법은 제가 1탄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기출 공부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틀린 거는 체크해두고 제가 꼭 다시 봐야 되는 것은 형광펜 칠해두고, 그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틀린 거랑 체크해놓은 거, 틀린 거랑 체크해놓은 거, 얘는 그냥 체크해놓은 거. 어떤 차이인지 1탄을 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저는 얘를 한 하루에 3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회 정도씩 하고 그 다음부터는 3회 정도씩 해서 약간 회독을 했어요. 근데 회독을 할 때 이 문제만 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해설지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오현준 강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신데 그게 해설지에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해설지가 굉장히 꼼꼼하고 또 약간 이런 표 같은 게 이제 이 기본서에서 발췌해온 표인데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기도 이 해설지에다가 해놓고 회독을 할 때 주로 해설지를 이용하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안지에도 형광펜 칠을 해놓고 이제 다시 볼 때, 그러니까 급할 때 볼 때는 이 형광펜 위주로 읽어 내려갔어요. 어디를 넘겨도 이렇게 형광펜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저는 이렇게 공란에다가는 기본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옮겨놓고, 그러니까 매번 기본서랑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옮겨놓고 해설지만 따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질문집 투사법 이런 거 제가 제일 헷갈렸던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적어놓고 얘를 기준으로 회독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공시의 점수는 전날에 얼마만큼 보고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회독을 늘려야 한다는 게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보는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저는 모의고사 회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회독을 하셔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출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 그리고 너무 질려서 난 도저히 못 보겠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기출부터 먼저 익히셔야 합니다. 일단 그 기출, 오현준 강사님 책에 있는 기출만 다 익혀도 한 85점 정도는 나올 수 있으세요. 하지만 고난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경범쌤 모의고사나 아니면 경범쌤 특강이 또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좀 어려운 내용까지 파악하셔서 이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스터디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교육학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루즈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5과목이 약간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학 과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그게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진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국가직 끝나고 스터디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스터디가 어떤 스터디였냐면 이제 저희가 기출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틀린 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캡처를 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해설을 적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를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거고 얘는 왜 틀렸는지 제가 혼자서 이제 약간 저만의 언어로 설명을 한 거고 막 이렇게 엄청 귀여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놓고 헤드, 세계 우두머리, 미국 이건 저만의 암기 방법이거든요. 이 학교가 외우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비슷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암기 방법을 이런 식으로 저만의 것을 만들어서 단톡방에 공유했던 거예요. 되게 귀여워요. 되게 웃긴 거 있는데 슈얼. 영국은
신사들이 모두 슈얼 외쳐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페어는 캐나다는 인종이 다양해서 공정해야 된다. 이러고 엔젤은 일본인들은 사실 악마인데 엔젤인 척한다. 막 이렇게 편견을 한껏 가진 그런 암기 방법을 만들어서 공유를 한 적이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마 기출 여러 번 회독하신 분들은 공감할걸요? 틀린 문제만 계속 틀려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걸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회독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현준쌤 책에는 총 한 14개의 그 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개에서 최대 3 단원 이렇게 쪼개가지고 7일에 1회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은 막판 스퍼트를 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회독하는 그 기간을 엄청 짧게 줄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주 정도? 그냥 그 범위를 정해두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것도 저는 보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막 암기법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되게 멘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의지박약이라서 약간 스터디 같은 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밴드 스터디도 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런 오픈 채팅방 스터디도 추천드립니다. 이걸 끝으로 제 모든 교육학 공부 방법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와. 다 듣고 보니까 엥? 별거 없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1탄에서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처럼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모두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혹시 나는 경범쌤이 훨씬 좋던데? 나는 뭐 현준쌤이 훨씬 좋던데?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쟤는 저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강사는 이제 그 사람의 공부 방법이랑도 잘 맞아야 되고 성향이랑도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런 취향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사의 풀도 굉장히 적고 교재도 사실 되게 빈약하잖아요.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용하고 저건 저렇게 이용하고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 이상인 분들은 약간 그 강사를 짬뽕해서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공부 방법과 그리고 자주 질문 들었던 그런 커리큘럼 강사 추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교육학에 관해서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